가장 효율적인 홍보 광고는 뭐 키워드 광고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쇼핑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주로 물건을 사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상품성, 독점성, 지속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소싱을 해야 한다. 좀 이제 사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이제 물건을 파는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1부터 10까지 장사에 조건이 있다고 치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물건을 잘 사면은 한 80%는 해결이 돼요. 이거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이 물건을 잘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이 장사에서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파는 거, 그 다음에 뭐 통관, 뭐 관세, 인증. 사실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게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다 중요하죠, 10가지가. 요 두 가지 토픽, 그 인증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 요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인증 이야기는 제가 이제 관세사님하고 한 번 영상으로 한 번 더 해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관세사님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 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해외 소싱 9단계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요즘 그 쇼핑몰의 MD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상황이 그때랑 조금 바뀐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뭐 책도 그렇고 이 강의도 그렇고 아주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 이제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통계적으로도 궤도에 올라간 분들보다는 이제 막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지금 이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맞추면 이제 이야기가 다 달라져요.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의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놓으면 좋죠. 지금 나한테 바로 how to로 적용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끝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9단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시장조사하고 소량으로 온라인이나 뭐 이웃시장이나 뭐 주로 온라인이겠죠. 그래서 소량으로 사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이 테스트 얘기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 물건은 내가 조금 수량 있게 뭐 공장이라든지 뭐 공장도 이제 알리바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캔톤페어일 수도 있고 집중해서 주문을 해야겠다 해서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스마트 스토어로 올 거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왜 아주 초보는 아니고 이제 조금 초보 분들한테 어려우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외 소싱해가지고 물건을 사올 그 상품이 키워드에 안 잡히는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키워드에 잡히는 물건을 사온다면은 이제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키워드로 바로 잡힐 아이템을 사오게 되면은 그 수량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왜냐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해외 소싱 한다 하더라도 뭐 한꺼번에 아이템당 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몇천만 원어치를 사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온다면 뭐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도 답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한 몇백만 원어치 사온다면은 사실 그 정도 물량의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경쟁 높은 키워드에서 그 다른 경쟁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뷰징이라든지 테크닉을 해가지고 키워드 작업을 해서 상단에 올려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많은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그 강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워드 올리는 내용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그 강의를 듣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기법이 나왔다 쳐요. 그 기법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그 푸닥거리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키워드 노출이 안 돼도 장사가 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제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지 정상적인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제대로 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목매지는 않아요. 물론
키워드 노출이 잘 돼서 상단에 올라간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뭐 누구나 원하는 거고. 사실 효용성으로 봤을 때, 일의 효율을 봤을 때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뭐 매체를 통해서 듣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성공한 그 사례만 보는 거지 실패한 사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0개를 성공한 사례를 봤다고 했을 때 아마 수천 수만 분들은 똑같이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 얘기는 우리가 듣지 못하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뭐냐면은 이 키워드에 목매지 말고 여러분 상품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품성이 있다면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인간한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노출 위치라든지 노출 구자의 종류를 정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영업을 해라. 그때 제가 아마 제안했던 게 뭐 이런 소셜 커머스 얘기했는데 제가 근무했을 당시하고 이제 지금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위메프, 티몬 여기 분위기가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구자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개의치 않고. 그래서 뭐 10개 구자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한 6개는 매출 위주로 꼽고 4개는 새롭고 뭐 이런 다른 사이트에 없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꽂아라. 특별한 상품을 꽂아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직원들 평가를 했는데 요즘 이제 다들 이 파이낸셜이 어려우니까 그 수익성 위주로 이 직원들을 쪄요. 그래서 이런 구자 관리를 다 그 정량으로만 지금 해요. 그래서 구자를 매출 개런티가 안 되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예 MD한테 권한을 뺏어버리고 그 구자를 관리하는 팀을 또 만들고 뭐 MD 팀장 같은 경우가 자기가 딜을 자의적으로 꽂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매출에 대한 그 개런티를 사전에 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자기 고가를 못 받고 그래서 어디선가 검증이 안 된 상품은 좋은 구자를 주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요즘에 전화가 많이 와요. 제 주변에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뭐 초보도 그렇고 뭐 중급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위메프 팀원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입점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영업 전화가 와가지고 입점해달라 할 수가 있냐 MD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MD 팀에서 전화한 게 아니에요. 워낙 MD들이 지금 이제 몸을 사리잖아요. 매출 드라이브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는 딜을 안 꽂고 있으니까 맨날 팔리는 것만 파는 거예요. 지금 고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신상품이 없고 새로운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MD한테 이런 권한을 줘버리면은 매출 드라이브가 안 되고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팀은 무슨 팀이냐면은 매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 무조건 새로운 딜만 많이 꽂으면은 고가를 주는 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근데 어쨌든 간에 팀원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이런 팀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간다는 거는 이제 이런 팀들이 전화가 가는 거예요. 이런 팀원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러분 상품이 좋아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뒤져가지고 무조건 새로운 상품 현재 우리 몰에서 팔지 않고 있는 상품을 파는 셀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무조건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몇 개 입점시켰냐 가지고 자기 고가를 받는 거예요. 보너스도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노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MD팀에서는 이 친구들이 컨택해가지고 온 업체들을 사실 업체 취급을 안 하죠.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노출이 아예 안 돼요. 아마 저 어디 밑엔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MD들은 기존의 그 과거에 검증된 데이터를 보고 노출을 꽂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팀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입점을 해버리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는 거죠.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딴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뭐 봤을 때 하나도 안 팔렸다. 이래버리면 아예 안 한 게 더 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팀원이다, 위메프다, 뭐 입점해달라,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느 팀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 나는 생활용품 팀이다, 뭐 MD 팀, 뭐 홈데코 팀이다, 화장품 팀이다, 뭐 뷰티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요즘에 없다는 거죠.
아마 10중 8구 뭐 처음 들어보는 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UMF 같은 경우는 뭐 DC 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팀인 경우에는 사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또 그런 전화도 많이 와요. 뭐 신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는 마케팅 팀이다. 나는 뭐 UMF에 티켓몬스터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마케팅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회사가 이 소셜 커머스라든지 이런 데랑 이제 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구자를 산다든지. 아예 무관한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연결은 돼 있는데 실제 전화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이제 돈 내란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쇼핑몰에서 신규 사업자 위해 가지고 뭐 구자를 주는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자를 관리하는 팀은 따로 있어요. 회사마다 명칭은 다른데 뭐 상품기획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 팀이라든지 빅딜 팀 이런 식으로 아주 큰 브랜드라든지 한국에 독점으로 누가 아이템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상품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메인 구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쭉 나오는 거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팀이 있죠. 이런 팀이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간다? 저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해외 소싱한 상품들 나는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이 꼽아줄 수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팀원하고 UMF 같은 경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 그 밑단계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밑단계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광고, 가장 효율적인 홍보 광고는 뭐 키워드 광고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쇼핑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쇼핑몰이 편차가 컸어요. 이 매출 편차가. 근데 지금 쿠팡 빼고는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옛날엔 편차가 이렇게 컸다면은 지금은 다 좀 이렇게 미드로우로 다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덥지 않게 보이는 쇼핑몰이라도 각각의 이 타겟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입점을 하면 좋아요. 아무리 모수가 작다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만 팔고 있는 상품이 만약에 있다면은 다 MD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입점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품이 노출이 되는 거고 결국 노출이 되면은 많은 포션이 스마트 스토어로 올 거거든요. 고객들이 그걸 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홍보를 안 해도 요즘 사람들은 자연히 무슨 상품을 보면은 혹시 스마트 스토어에 있나 하고 네이버 또 쇼핑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데가 지금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꼽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좋고 과거에 어떤 백데이터가 낮아가지고 티몬이나 UMF에서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좋은 상품을 해외 소싱해온 그 셀러들이 전부 다 오늘의 집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잘 되는 거죠. 옛날보다. 상품도 좋아지니까. 근데 오늘의 집도 제가 요즘 만나보면은 이분들 콧대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 직원들이 사실 옛날 팀원 직원들이 많이 갔거든요. 일 잘하는 분들이. 사람 퀄리티가 괜찮아요. 딴 데보다. 어리고 순수하고 아직도. 뭐 이제 조금 이제 때가 탔는데 그래도 딴 데보다는 제가 얘기해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상품이 좋으면은 그 상품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팔아보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직 있는 직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제 홈데코 생활용품 주로 위주니까 여기 말고 다른 카테고리라면은 11번가나 G마켓, 뭐 옥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영업이. 여기는 그렇게 소셜 커머스처럼 직원들을 매출 드라이브 위주로 막 쪼진 않거든요. 그래서 MD들이 자기가 노출할 수 있는 구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런 약간 티어가 떨어지는 그 쇼핑몰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안 해본 분들은 과연 MD가 나를 만나줄까, 내 이메일을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품이 정말 괜찮다면은 여러분만 팔고 있는 거라면은 기획서를 잘 써가지고 성의 있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요. 그리고 그럼 어디로 보내느냐, MD가 안 읽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데 각 쇼핑몰마다 공식 입점 제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리는 게 맞아요. 거기에 올리면은 MD들이 꼭 봐야 돼요, 그거를. 물론 이제 안 볼 수는 있지만 뭐 아무리 뭐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 하더라도 공식 입점 거기에 올리면은 꼭 보게 돼 있어요.
바빠가지고 뭐 안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라도 다 봅니다. 옛날 거라도. 그리고 그걸 또 체크를 하고 팀장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전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봐. 전화가 안 와. 그럼 또 올리면 되고 또 딴 데 올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2, 30군데 여러분들이 아는 데를 다 올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언뜻 들으면은 뭐 무식한 방법 같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해오고 성공을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아주 뭐 팬시하고 뭐 기획적으로 뭐가 아다리가 떨어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입점이 됐다. 입점이 됐는데 노출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좋은 구제 못 받아가지고. 뭐 좋은 구제 받으면 더 좋겠지만 MD가 만약에 뭐 좋은 구제 못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일단 입점을 되면은 상품을 계속 업로드를 시킬 수 있잖아요. 기존 상품이 좋은데 노출되는 거는 이제 뭐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분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쇼핑몰이나 상품을 이렇게 소팅할 때 신규 상품 위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뭐 6개, 10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자주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올리지 말고. 아니면은 올렸다가 뭐 일부 내려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상품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신상품에는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상품들이. 이 노출도 의미가 꽤 커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트래픽을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여기 뭐 11번가 G마켓 이런 데 입점한 것들이. 여기서 돈 벌겠다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서 벌어도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주 신규 상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순으로 봤을 때 이제 위에 뜨는 게 좋죠. 거기 일단 입점이 됐잖아요. 입점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이렇게 신규 상품 오픈해가지고 이제 그 노출되면은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마 체감이 됩니다. 이제 트래픽이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사겠지만 이걸 보고 습관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매출보다 이제 여기 매출이 올라갈 이제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가격 할인 행사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보던 소비자는 당연히 여기서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매를 해야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이 팔려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상품이 대박이 나면 이제 이걸 같이 가는 거고, 뭐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글을 써서 그 블로그를 타고 뭐 스마트 스토어로 오게 해라. 그 블로그를 도대체 몇 명이 볼까요? 이 블로그를 보는 숫자가 많겠어요? 아니면 여기 신규 상품으로 올려가지고 그 옥션에서 신규 상품 카테고리를 봤을 때 그걸 보는 사람 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만 따져봐도 훨씬 더 이쪽이 뭐 상품이 매출이 그저 그렇다. 여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실 이제 여기랑 이제 결별을 해야죠. 어느 시점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블로그를 내가 언제 만들 거며, 언제 내 블로그를 트래픽을 모을 거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물론 좋죠. 예, 이것도 병행하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장사를 제대로 해본 분들이라면은 힘들고 조금 이제 뭐 대학교 때 뭐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말 걸 때 힘들고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요것만 조금 버리고 제대로 계획 써서 뭐 거절당을 각오하고 그 이메일 보내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MD를 소개받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 뭐 어디 MD 있는지 좀 물어봐서 이제 조금 이제 푸시를 넣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영업 이상, 그러니까 인간 영업 이상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영업하고 이런 것들 좀 이제 싫어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장사를 움직이는 거는 인맥인 거고 최대한 인맥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약속을 만들면 좋죠. 만나는 약속. 뭐 인맥을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하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MD들하고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 만나려 주려고 하겠죠. 왜냐면 만나기 귀찮으니까. 그래도 집요하게라도 요청을 해서 일단 만나면은 그때부터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최대한 만남을 피하고 싶지만 일단 명함 교환하고 얼굴을 마주본 이상 거기서 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왕이면은 만나본 사람 위주로 이제 이렇게 팔이 굽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테스트한다면 물건 사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테스트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강의하거나 책에 쓴 그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한 게 마찬가지로
아주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초보분들이 이 책을 저는 사고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아주 크진 않더라도 최소한 나도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있고 거기에 뭐 위탁 상품이든 뭐 국내 사입이든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팔리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트래픽이 움직이는 내 그 채널이 있는 상태라면은 거기서 뭐 1688이든 뭐 알리바바 사가지고 테스트해보기가 쉬운데 제가 지금 듣는 질문들은 거의 다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아직 스마트 스토어도 없고 뭐 지금 갓 만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소량 물건을 알리바바에서 사와가지고 어디다 테스트를 하느냐 테스트할 그 테스트 베드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좀 난감한 거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초보라면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도 안 만들고 지금 갓 시작한 분들이 근데 테스트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 팔리면은 엄청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개 10개 사와 가지고 테스트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 팔렸어요. 그럼 얼마나 사실 거예요? 뭐 그래봤자 한 2,300만 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진짜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리로드 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스트를 너무 여기에 완벽한 데이터 기대하면서 한 테스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정량적인 테스트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성적인 테스트만 저는 해도 유의미하다고 봐요. 가장 좋은 정성적인 테스트가 뭡니까? 뭐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공장이 아니라 1688 같은 데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비싸게 사왔으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용도로 사온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판매가를 공장에서 샀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원에 사와 가지고 내가 이거를 300원에 판 게 아니라 이 100원에 산 물건이 공장에서 사면 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원에 팔아야죠. 그러니까 100원에 사온 1688 상품을 3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50원에 팔아야 돼요. 혹은 더 낮게 팔아도 되고. 그러면 뭐 당장은 이제 이 물건 팔아가지고 손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테스트하는 목적이 공장에서 샀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낮게 팔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5개, 10개 사왔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낮게 판매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 가격에 이거 팔려고 하는데 사겠느냐. 뭐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뭐 카페든 어디든 간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올려놓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상품을 지금 테스트로 사왔다. 10개만 사왔다. 뭐 거기서 팔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팔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저는 이 정도면 테스트는 충분하다고 봐요. 최대한 정성적으로 올바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수밖에요. 전 그게 어렵다면은 정말 판매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중고나라든지 뭐 당근마켓에 그 가격에 올리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살 게 아닌 거라면은 저는 이렇게 가볍게 정성적으로 테스트를 해도 저는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서 무서워서 테스트할 상품을 안 산다? 전 이게 더 바보 같은 거죠. 일단 조금이라도 사오고 실물이 있으면은 왜 테스트를 못 하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야기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툴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워킹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안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툴이나 방법이 도움이 되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뭐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키워드 검색하는 뭐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산다든지 뭐 얼마든지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뭐 상위 노출하는 뭐 로직을 뭐 여러분들이 뭐 어뷰징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해외 소싱 해와가지고 온 상품들은 이제 UMF 팀은 어려우면 뭐 10번 가든 쿠팡 뭐 주마켓이든 쿠팡이든 이렇게 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00시에 뭐 물건이 뜨기도 됐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동원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그 상품을 사줘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어뷰징인데 이게 좀 어뷰징이 아니라 약간 맨더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필수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날짜를 나눠가지고 그 물건을 사주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고 또 이 리뷰를 달아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동원할 친구나 주변에 친척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거를 뭐 개당 얼마씩 받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만큼 이 댓글하고 리뷰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입점한 그 쇼핑몰의 상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도의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거든요. 경쟁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댓글이나 리뷰를 100% 믿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어뷰징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케팅 툴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이라면은 댓글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리 어뷰징이라도 댓글이 있는 쪽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는 걸 알아도 이걸 사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이 그런데 입점을 했을 때 게으르지 않게 미리 준비를 다 해서 하자마자 뭐 3개씩 4개씩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그 물건을 또 사주고 사봤자 여러분 다시 팔면 되니까 이제 그 배송비 그죠? 배송비랑 거기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 생각하면은 사실 마케팅 비용 딴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부지런하냐 귀찮냐 이제 이 게으르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 마케팅비 거기 수수료 줘봤자 건당 얼마나 나가겠어요 여러분 파는 물건에다가. 결국 이제 배송비 나가는 건데 그거는 그 댓글과 리뷰가 여러분들 매출에 주는 그 수익에 주는 영향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적은 돈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투자 돈이 이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린 물건을 여러분 친구들 주변 분들이 사주고 댓글 달아주고 리뷰 좋게 해주고 사진 잘 찍어가지고 예 구미 들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